팔도 비빔면. 아니요. 이 노래 아닌가요? 틀렸어요. 팔도 비빔면. 이거구나. 응? 안녕하십니까. 텍스니어 파트너스 대표 세무사 송대훈, 이렇게 또다시 인사 올립니다. 저희 이번 영상부터는요, 비트코인, 주식 이런 것도 되게 핫하지만 부동산 되게 핫하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에 대해서 앞으로 영상을 좀 찍어 볼 생각인데요. 오늘도 저희의 대표 질문쟁이 황 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오늘은 또 뭐 한번 덤벼봐. 뭔데? 핫한 거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핫한 네. 거 가져왔어요. 부동산에서 얼마 전에 네.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일이요? 네.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부동산 계약서를 쓸 때 예. 예를 들어서 9억짜리 집인데 네. 12억의 계약서를 쓰면 안 되겠냐 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 세무사 공부를 했었잖아요. 아, 그쵸. 혹시 아니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제가 네. 그거 한번 우리 세무사님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아니 왜 비싸게 그거를 계약서를 쓰지? 뭐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유, 비싸게 살면 그 사람이 이득을 보죠. 9억을 내고 사는 건데 왜 네. 계약서에는 12억을 내고 사는 것처럼 하나. 거기에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속임수가 있습니다. 현성님이 얘기하신 거 그거 불법이거든요? 아셨어요? 아니요, 저는 전혀 몰랐죠. 불법이에요. 혹시 물어본 사람 친구예요? 저한테 물어본 사람은 제 친인척이죠. 일단 친인척 분께 간곡히 제발 하지 말아 달라 얘기하십시오. 왜 그런 거죠? 그걸 업계약이라고 그러는데, 업계약이 뭐냐면은 저희가 뭐 예를 들면은 6억짜리를 부동산을 만약에 팔려고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이제 의뢰를 맡겼어요. 근데 이제 전화가 왔는데 살려고 하는 매수인이 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8억에 계약서를 좀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지금 돈이 없대요. 너무 사고 싶은 거야. 너무 사고 싶은데 돈이 없대. 8억으로 하면 대출이 더 나온다 이거죠. 왜냐면은 LTV가 보통 이제 조정지역에서 한 4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예요. 그 한도가 이제 거래 가액 혹은 간평을 받았으면 간평, 거기에다가 40% 60% 혹은 50% 이렇게 LTV를 곱해서 그게 이제 한도가 되거든요. 그 한도를 말 그대로 계약서상 금액으로 올리면은 그러면 한도가 늘어나겠죠. 굉장히 네. 쉬운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네요. 그쵸. 근데 그것 또한 불법입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실제 거래가액보다 좀 높여서 계약서를 쓰는 거죠. 그런 행위를 업계약이라고 하는데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업계약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아까 제가 말한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한 것. 두 번째, 자,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니까 현성님도 보시는 분들 집중하세요. 양도소득세라는 걸 혹시 납부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없어요. 저희가 당연히 부동산을 팔면은 거기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 소득세가 양도소득세인데 그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는 정말 기본 골자만 딱 얘기하겠습니다. 판 거 빼기 내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팔았던 가격에 상가격을 빼는 거죠. 공인중개사 비용이라던가 보유함에 따라 일정률을 빼준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판 거 빼기 산 거라는 거죠. 돈은 6억을 냈지만 산 거를 9억에 산 것처럼 지금 속였어. 8억이었나요? 9억이었나요? 8억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6억에 샀지만 계약서에는 8억을 했어요. 자, 내가 6억짜리를 지금 6억을 줬지만 8억이라고 계약서에 써놨어. 근데 내가 이걸 들고 있다가 나중에 12억에 팔았다고 해보세요. 원래 계산은 12억 빼기 6억인 6억에 대해서 소득세를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계약서에 8억을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12억 빼기 8억이 4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는 거죠. 지금 보면 매수인이 뭔지 아세요 근데? 매수인이 사는 사람이요. 매도인은요? 파는 사람. 잘 기억하십시오.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이 이득을 보고 있죠 지금. 매도인은 이득도 없는데 왜 이걸 팔게 되느냐, 왜 이득도 없는데 팔게 될 것 같아요? 빨리 팔고 싶어서 그런가요? 그쵸. 자, 예를 들면은 되게 핫한 아파트라고 하면은 되게 잘 팔리겠죠. 근데 큰 건물이야. 사실 큰 건물은 파는데 시간이 꽤나 걸리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막 빨리 돈이 필요해. 돈으로 이제 우리 아들 대학교도 보내줘야 되고. 되게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드디어 산다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연락이 와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업계약 써주면은 내가 살게요. 어떡하겠어요? 팔아야지. 그럼 진짜 그렇게 해서라도 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보통 매수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자, 내가 이게 주택입니다. 주택이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내 세대가 주택을 딱 하나만 들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거기 넘어가면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 체계가 따로 있긴 합니다만 그 밑으로는 다 비과세란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6억에 팔아도 세금이 안 나와. 근데 얘가 8억으로 써달래. 8억으로 팔아도 세금은 안 나와. 똑같아 나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서 손해가 없지 않냐, 해달라, 이렇게 가는 거죠. 질문이 있습니다. 네, 얘기하십시오. 9억 원이 넘는 집인데 네. 업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죠. 왜냐면은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예시 말대로입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수인들은 매도인한테 내가 진짜 이거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근데 이렇게 업계약 쓰면은 나 대출 나와서 네 집 살 수 있다. 그러면 매도인이 이러겠죠. 아니요, 저는 불법 저지르고 싶지 않아요. 전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매수인은 뭐라겠어요? 야, 그러면 그 불법 저질러서 뭐 벌금 나오거나 뭐 가태료 나오거나 뭐 양도소득세 뭐 또 나오고 가산세 나오면 내가 다 내줄게. 자, 내가 지금 전화하는 거 녹음해. 아니 뭐 그러면 협약서 같은 거 써줘? 하면서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막 밀어붙이는 거죠. 해줘. 이러면서 저 진짜 그런 경우 봤어요. 다 내준다고 해서 해도 되는 건가요? 안 되죠. 왜 안 되냐면은 국세청이 바보예요? 그걸 모를까요? 알죠, 당연히. 아니 그 사람이 다 내준다고 하는데 그럼 상관없지 않나요? 안 내주면 뭐라 할 거예요? 협약서 이런 것도 다 쓰지 않았나요? 불법에 대해서 만약에 그 돈을 안 내서 소송으로 간다고 해보세요. 그 협약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저는 근데 만약에 효력이 있다는들 제가 소송 건을 한번 진행해 봤어요. 소송에서 그게 효력이 먹혀서 이긴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소송은 이기는 거 별개, 돈 받는 거 별개입니다. 지금 소송 이겨도 돈 못 받은 사람 많이 받고 쉽지 않아요. 괜히 그런 부담을 가지면서까지 하셔야겠습니까? 지금 업계약서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제 업계약서가 뭔지는 아시겠죠? 네.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 업의 반대는 뭘까요? 다운이요. 네. 다운 계약서도 있습니다. 다운 계약서요. 네. 다운 계약서는 뭐냐? 말 그대로 그런 거죠. 내가 10억짜리 집을 지금 팔면서 계약서에는 8억으로 적는 그게 바로 다운 계약서입니다. 아 그러면은 9억 원이 안 되니까 네.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 부분 때문에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억을 팔면은 1억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정리해가지고 한번 영상을 크게 한번 찍을 테니까 기다리고 계시고, 9억이 넘어가면은 고가주택으로 과세한다고. 내가 10억으로 했으면은 지금 1억만큼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8억으로 죽이면 양도소득세 줄일 수 있잖아요. 뭐 그 외에 1세대 1주택이 아니라도 어쨌든 그렇게 계약서상 금액을 줄여버리면 내가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문제입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이득이 있어요. 저 알아요. 뭔데요? 취득세를 줄일 수 있어요. 잘 아시네요? 역시 다르군. 굿보이. 취득세는 거래 대금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 대금을 줄이면 매수인은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다운 계약서를 더 많이들 하려고 하겠네요. 아니죠. 아까 업계약서 얘기할 때 팔 때 얘기했었죠. 그 매수인이 나중에 또 팔아. 내가 매수인인데 1세대 1주택이야. 근데 그거를 팔았는데 1세대 1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양도 차익이 얼마든 나는 1세대 1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내가 1세대 1주택이 아니야. 나는 부동산이 8도마다 다 있어. 전국 8도에. 그럼 8개인가? 8도가 8개인가요? 8도 비빔면 맛있지 않나요? 8도 비빔면. 아니에요. 이 노래 아닌가요? 틀렸습니다. 8도 비빔면. 이거구나. 응? 뭐 손일리고. 내가 비과세를 적용받지 않은 사람이면 12억에 나중에 팔았다고 가정해보세요. 12억 빼기 8억 하면 얼마죠? 4억이요. 4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지만 지금 계약서상은 6억으로 적었잖아요. 그럼 12억 빼기 6억 하면 얼마죠? 6억입니다. 네, 6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나중에 가면은 결국에는 안 좋아지네요? 네, 매수자가 나중에는 불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물론 이게 100%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사례마다 다르니까. 하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업계약서는 매수자가 이익이고 다운계약서는 매도자가 이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신은 지금 불법을 저지르셨습니다. 근데 가산세가 40%예요. 2억 8천을 내야 되는 거예요.